안녕하세요. 하나의 서재입니다. 평생을 같이 산 남편의 뒷모습이 문득 낯설게 느껴질 때 있으시죠?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 같았던 아들이 갑자기 방문을 닫고 자기만의 세계로 사라질 때의 그 서운한 감정 혹시 아실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낯선 다정함에 관한 기록입니다. 저는 이동진 평론가의 추천으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책은 정말 저에게 단순한 소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40대 여성으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 아내로 살아가며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일깨워 준 것 같았거든요. 이전에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만났던 가족들, 그리고 영어 교사로서 마주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 모든 관계 속에서는 늘 질문했어요. 우리는 정말 서로를 알고 있는 걸까? 이 소설은 그 질문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렬한 답변이었어요. 소설의 주인공은 괴테 전문가입니다. 평생 괴테만 연구한 그야말로 괴테의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는 학자죠. 그런데 어느 날 일상적으로 마시던 차의 티백 종이에서 괴테의 명언이라고 적힌 문장을 발견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명언은 괴테가 한 말인 것 같지가 않았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지? 출처가? 이 학자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은 이 작은 사건에 깊은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학문적 성과마저도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연구해온 괴테에 대한 학문적 성과, 자신의 삶에 대한 균열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아침마다 보게 되는 가족의 얼굴, 그리고 매일 듣는 그들의 목소리. 우리는 우리 가족이라고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겠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평생 개토만 연구한 주인공도 티백 속 한 문장 때문에 흔들리게 되죠. 이건 마치 제가 오랫동안 영어 강사로 일해 왔는데 정작 제 아이의 영어 교육 앞에서는 작아지는 마음과 비슷할 것 같아요. 남의 아이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왜 내 아이 앞에서는 이렇게 무력해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소설 속 주인공이 명언의 출처를 찾아 헤매는 과정은 단순한 학문적인 호기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자신이 정말로 괴테를 알고 있는지, 나아가 자기의 삶과 가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그 해답을 찾는 것 같았어요. 주인공이 명언의 출처를 찾는 과정은 사실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을 찾아가는 여정 같았습니다. 우리가 아이의 성적표나 남편의 월급 그 너머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던져본 게 언제였는지 말이죠. 저는 사실 영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너희 요거 단어 뜻을 단순히 이 단어에 대한 뜻만 알아서는 안 돼.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 단어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거야. 오히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라고요. 정말 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같이 먹고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은 당연해 보이는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주인공은 명언의 출처를 추적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낯선 모습이 있었다는 것,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아들은 더 이상 엄마 품 안의 아이가 아니고요. 남편은 또 자기만의 동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낯섦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친밀함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소설 속 사건은 우리에게 물어요. 누군가 것을 베꼈더라도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아마도 이 질문은 인간의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과도 닮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모방하며 살잖아요. 부모의 말투를 혹은 좋아하는 선생님의 가르침, 또 즐겨 읽는 작가의 문장. 우리는 끊임없이 베끼고 따라하고 그것을 내면화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가짜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모방 그 자체가 가장 깊은 마음속을 표현하는 문장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좀 모호해요. 어디까지가 모방이고 재창조인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 말이죠. 소설에서 명언의 진짜 모습이 밝혀지는 순간에 저는 그 장면에서 전율이 일었어요. 자, 스포는 이쯤 해두고요. 우리가 아이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들. 사실 우리도 언젠가 배운 것들이죠.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힘들 땐 쉬어가도 돼. 이 문장들은 모두 새 것일까요? 우리들의 엄마들이 창조한 것일까요? 저는 이 문장들은 어머니의 어머니, 그리고 어느 저명한 학자의 학자? 도대체 출처는 어딜까요? 하지만 그런 문장들은 내 입을 통해서 아이의 귀에 닿는 순간 그것은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의 문장이 됩니다. 창작의 고통, 육아의 인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처음에 다른 사람의 문장을 베끼죠. 좋아하는 작가의 표현을, 친구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라 쓰곤 합니다. 저는 그것을 혼내지 않아요. 왜냐면 어쩌면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육아서에 나온 대로 전문가가 말한 대로 따라 말하다가 어느 순간 내 아이에게 맞는 나만의 방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진짜 엄마가 되어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소설은 창조와 모방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흐릿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소설에서 명언에 대한 출처를 찾는 우리 학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것의 진위 여부가 중요했을까요? 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보다 이 문장에서 오는 힘을 더 믿고 싶어요. 아마도 육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이 옳고 그르고 보다도 거기 속뜻,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완벽한 부모는 아니잖아요.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하고 또 다른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방법을 베끼고 책에서 본 대로 시도하는 우리들이 모습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융합할 때 그때 뭔가 나만의 육아 방식을 찾은 것 같다라는 자의식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가족만의 문화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습을 했을 때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가 떠올랐어요. 그 가정은 전체적으로 어렵고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또 저녁 식사만큼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족은 해체되지 않고 온전한 가족의 모습을 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전통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저녁은 함께 먹더라고요. 그게 저희한테는 중요한 시간이 됐고요. 그저 드라마에서 본 것을 따라한 것? 하지만 그것이 그 가족에게는 가장 소중한 의식이 돼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모방에서 시작된 신비로운 순간인 것 같아요. 소설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한참 멈춰섰습니다. 혼돈과 혼연일체? 좀 어렵지 않나?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요. 혼동은 경계가 무너지며 혼란스러워지는 그 무엇인가? 아마도 혼연일체란 말은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개성 때문이겠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멀게 느껴지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혼연일체라는 단어처럼요. 괴테의 말처럼 우리 가족은 각자 다른 섬처럼 떠 있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바다 위에 함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우리가 필연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문득 떠올립니다. 제가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또 하나의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말은 미래로 던져진 기도다. 거의 마지막쯤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걸 나이가 들어 어느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는 말은요, 그 아이의 미래를 빚어내는 기도와 같습니다. 넌 안 돼. 왜 이렇게 못해? 오빠는 잘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해? 이런 말들은 아이의 미래의 저주처럼 작용합니다.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실수해. 다시 해보자. 네가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이런 말들은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고 밝혀줍니다. 타고난 기술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아마도 어린 시절 들었던 부모의 말인 것 같아요. 말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정하게,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조용하지만 강렬합니다.
주인공은 명언의 출처를 끝내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극적인 사건이나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이 책을 읽고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일 수 있겠구나. 아들아. 벌써 커버린 우리 아들. 나와는 다른 우주를 품고 있겠지? 그 깨달음 자체가 새로운 시작 아닐까요? 우리 일상도 그렇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 똑같은 출근길, 변하지 않는 식사 시간, 지루하고 따분하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작은 기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남편이 건넨 커피 한 잔, 어제 아이가 무심코 남긴 잘 자라는 인사,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진실한 사랑이요.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를 덮으며 저는 오랫동안 여운에 잠겼습니다. 이 소설은 화려한 문장이나 극적인 플롯으로 승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담담하게 일상의 진실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제 가족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의 닫힌 방문 앞에서 한숨 쉬는 대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독립된 인격을 존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말수 적은 남편의 침묵 속에서 불만을 찾는 대신 그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완전한 엄마인 제 자신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사춘기 자녀의 닫힌 문 앞에서 한숨 쉬기보다요. 마음속으로 다정한 기도 한 문장을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네 세계를 조금 더 넓혀가고 있구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섭섭해하기보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도 힘든 하루였겠지? 고마워. 우리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거울 속 지친 내 얼굴을 보며 이렇게 속삭여 볼까요? 오늘도 너 최선 다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말은 미래로 던져진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이 내일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그러나 담대하게 사랑의 언어를 연습해 보세요. 저는 지금 작은 서재에 앉아 있어요. 어색하게 녹음기를 켜고 여러분에게 제 목소리가 닿길 바라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요,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에요. 밤바다는 고요하지만 멈춰있지 않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지만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그 살아있는 관계의 아름다움과 불완전함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이었어요. 40대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책은 작지만 큰 위로를 건넬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면 충분해요. 오늘도 사랑하며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의 서재는 앞으로도 당신의 지친 영혼에 쉼표가 되는 문장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밤바다처럼 깊고 고요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책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리고 다정함이 필요할 때. 오늘 밤 당신의 서재에도 작은 불빛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작은 서재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하나의 서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